강의를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각자 다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데 저는 문자학을 바탕에 놓고 허사의 쓰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그 조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말 토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토시가 그 조사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그거를 강조를 할 겁니다. 한문은 항상 간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먹이 남아서 더 쓴 것도 없고 모자라서 덜 쓴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축자역입니다. 글자부터 쫓아가면서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글자부터.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 중용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한 10번 이상 들으셨을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번역본을 보시면은 번역본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허사의 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뭐 여기 사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주자에 대해서는 이 유학을 근세 유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집대성한 그 유학에 대해서 비판은 누구라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문집들은 이 주자의 사서 집주에 의거해서 편찬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집주로 된 사서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우리 문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한문 관계 이 도서들을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 주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뭐 대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대학이라는 것은 원래 예기 42편에 속한 글인데 이것이 이 송나라 때 옛날 한나라 때도 이미 한나라 때도 이 예기 속의 대학을 따로 취급을 했습니다. 따로 취급을 했는데 별권으로 한 것은 사마광. 사마광이 대학광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별권으로 취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사마광이 한 것부터. 그래갖고 요것이 이정자 저기 형인 명도와 동생인 이천이 대학을 중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 책을 펴냈는데 이 이정자의 그 4대 학통으로는 4대 손이 되죠. 4대 손. 그러니까 이정자는 북송때 사람이고 남송때의 주자가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 편차가 잘못됐다, 내용이 빠졌다 이런 걸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여기 대학 장구를 만듭니다. 대학 장구를. 그러니까 요 정자까지는 고본대학 그대로 쓰는데 이 주자부터 와서는 장구를 만들면서 편차를 바꾸고 또 보망장이라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이랬습니다. 그걸 대학 장구 이럽니다. 근데 대학 장구를 만들면서 조경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경문이 성인이 만든 것이 경인데 원래 경은 일자 일획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경을 주자가 요런 부분은 빠졌다, 글자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만들게 돼요. 조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경을 하고 편차가 바뀌었다, 착간이 되었다 이러는 것이 주자가 비판을 받게 되는 여기 단초가 됩니다. 단초가. 그래서 주자가 돌아가기 3일 전까지
대학장구에 줄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대학장구에. 그만큼 여기에다가 대단한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이 대학장구는 이 송나라를 거쳐서 원나라 때 와가지고는 주자의 사서 집주가 과거 시험의 텍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하게 되니까 주자 집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 명나라 성제, 명나라 성조인데 이 성조가 우리나라 세조와 같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여기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개 문화사업을 치중을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나쁜 일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여기 문화사업을 일으킨 게 뭐냐면 영락대전을 발간을 합니다. 영락은 성조의 연호가 영락이고 이때 이 사서라든가 이런 것이 줄을 전부 다 모아서 집대성시키는데 이때 책임자가 호광입니다. 이 호광이 책임을 하에서 요 대전을 발간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책이 바로 대학장구 대전입니다. 바로 호광이 편찬을 한 대학장구 대전이 이번에 강의할 대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대학장구와 대학장구 대전이 그 차이가 이렇습니다. 간단한 서지학이죠, 이거는.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저하고 같은 본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자로 된 그 금속 활자로 된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그것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간혹 뭐 여기 번역본도 보시는데 번역본 보시면은 볼 때는 아는데 집에 가면 깜깜하게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원본으로 보시면은 대개 요 앞에 영조가 지은 서문이 있는 이 대본으로 보시면은 10개 중에 하나라도 알면 내 겁니다, 그거는. 여기 맨 앞에 영조대왕 어제는 이게 홍무자로 되었는데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방학특강이 아니라면은 앞에부터 차례차례 독대학법도 하고 차례차례 하겠지만은 방학특강 2달 동안에 대학하고 중용하고 끝내주십시오. 대단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고 대학장구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대학장구서. 주자가 지은 문장 중에서 서문, 머릿말 중에서도 대학과 중용의 서문이 명문에 속합니다. 이 대학의 서문이라든가 중용의 서문은 무당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외우고 신이 내린 경문도 됐습니다. 이거 그 정도로 유행을 했습니다. 요 대학장구 서문을 읽으시면은 대학 전편에 대한 그 머릿말이기 때문에 그 편차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이 문장도 하나 배우는 게 되겠죠. 대학장구서라. 대학지서는 고지 태학에 소위 교인지 법이하라. 대학의 책은, 대학이라는 책은 이 소리입니다. 원래는 대학의 지자는 여기 수식관계에 들어오는 지자는 우리말 토시가 의가 붙습니다. 대학의 책은 옛날의 태학에서 대학이라고 썼는데 이 큰 대자는 클 태자와 통합니다. 통하는데 이것이 학교를 얘기한다 그러면 태학이라고 합니다. 태학이라고 있고 책을 얘기할 땐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대학교가 맞는 것이 아니라 태학교가 맞습니다.
태학에서 소위 교인지 법이하라. 그러면 자 보세요. 요게 서술어 목적 관계 되죠.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 그런데 요 방법과 같은 글자가 겹쳐서 나온 게 바로 소위입니다, 이게. 이 소위와 법은 방법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렇게 같이 걸렸을 때는 하나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강조할 때 이러한 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 태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서술어 목적관계 뒤에 오는 지자는 우리말 토시가 는이 붙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야가 다입니다. 엄미 종결사지요. 개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대학이라는 책은 옛날 태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었다라고 결론을 내주고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니까 문단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대개개자를 씁니다. 그리고 발어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천강생민으로 즉기 막불여지 이 인의 예지지 성이연만은 자는 붙어자자입니다. 하늘이 생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백성을 낳는다. 생차민, 생민. 이 백성을 낳았다. 거기에서 나온 글자인데 요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되어서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백성. 이자는 다시 도치해서 민생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경에서 보시면은 숲속을 임중이라고 하는데 이걸 중림이라고 바꿔 쓰는 것과 똑같은 용법입니다. 민생이 바로 백성이고 생민이 바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백성을 내림으로부터 하는데 고측자가 왔습니다. 고측자는 요것은 말리의자와 많이 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백성을 내림으로부터 해서 서에 해당됩니다. 이미 막불여지할 때 지자 그들에게 누굽니까? 백성들에게 이 인의 예지 지성 인의 예지의 본성을 써있자 가지고 이 소리죠. 인의 예지의 본성으로서 여자는 하늘이 준다 그러면은요 부여해 주는 겁니다. 부여해 주는 거. 부여하다. 그런데 요 지가 있죠. 지가 있는데 요게 이런 용법이 한문에 많은데 여지 그러면 요것이 대명사와 조동사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의 예지의 본성을 부여해 주다. 부여해 주다. 근데 거기 막불이 있죠. 그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 모두다 이 소리죠. 다 합니다. 그들에게 인의 예지의 본성을 부여해 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연자를 뒤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니까 구결이 언마는 이런 구결이 붙었습니다. 이게 구결이 붙었을 때 맨 마지막에 토시를 갖다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이 백성을 내림으로부터 이미 그들에게 인의 예지의 본성을 부여해 주지 않은 것이 없었건만은 그러나 그러면 연자 속에는 건만은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을 새기려면은 의라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부여해 주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누구에게나 인의 예지의 본성을 부여해 주었다. 여기서 끝나고 그러나
반서조항이 나오겠죠. 기, 기질지품, 혹, 불능제 일세. 백성들에게 기질을 부여해 준 것이 여긴데, 자 보세요. 품하고 부하고 같이 나오는데 품부가 같이 나옵니다. 그럴 때 대개 요쪽은 부여해 주어서 받은 쪽, 이쪽은 주는 쪽입니다. 품부를 쓰는데 요게는 품수 받는다 쪽이고 여는 주다 쪽이에요. 근데 요걸 같이 써요. 이렇게 품부하다. 그러니까 품은 받는 쪽이고 수는 주는 쪽. 아까는 하늘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인의예지 본성을 주었죠. 사람이 기질을 부여받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혹 불능제, 간혹 같지 않기 때문에. 왜 때문이냐면 일세라는 토가 들어온 것은 때문이라는 글자가 없을 때 보충력으로 들어온 구결입니다. 그럴 때 꼭 일세 이 토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을 부여받은 것이 간혹 여기 똑같지 않기 때문에 시로 이러므로 불능계 유의지 기성지 소유의 전지하라. 이제 이렇게 길어지면은 복잡해집니다. 그죠? 두자, 석자, 넉자, 다섯자까지는 됐는데 갑자기 길어졌다. 근데 요걸 나누면 되죠. 불능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지요. 그럼 유의 지 기성지 소유. 여기 기성은 뭡니까? 내가 부여받은 인의 예지의 성이죠. 그 본성이 갖고 있는 바를 알아서, 그러면 자신이 부여받은 자신에게 인의 예지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소리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알고서 전지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지 못하였다. 여기 유의가 나오면은요, 세 가지가 나와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이 있다, 할 수 있다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이 갖고 있는 바를 알고서 말열이자 되죠. 온전히 할 수 있지 못하였다. 자기가 인의 예지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 그것을, 요게 전자는 옥에 흠결이 없는 게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인의 예지를 흠결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할 수 있지 못하였다. 누구나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인이요. 태어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성인이고, 우리 같은 범인은 산 세월에 비례해서 계속 바뀌죠. 계속 변질이 됩니다. 계속 변질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바뀐 본질을 다시 닦아서 처음 태어날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게 바로 복성이죠. 자기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인의 예지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복초라 그러기도 하고.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거울에 때가 꼈을 때 때를 닦아내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일요 총명예지로 능진 기성자 출어기가 아니면, 여기 일자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총명하고 요 예지는 매우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총명하고 예지는 매우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능진기성자, 능히 자신의 본성에 극진히 하는 사람이 출어기간이면 그 사이는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있을 유자. 자,
한 사람 총명예지, 한 사람으로 총명예지하여 능히 자신의 본성을 극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고측자 면직자입니다. 천필명지하여 하늘은 반드시 명지는 명을 내리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자 하나만 있으면 명령할 명, 그런데 명지는 명령을 내리다, 요게 명자요. 명자가 오면은 고와 령과, 그러니까 말하다, 명령하다, 또 요 명자가 목숨에 대한 것도 나오죠. 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 명자가 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윗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로 명이면서 이게 뭐가 됩니까? 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는 같지만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게 목숨명자입니다. 부모 유명이 하시던 부모님이 명이 있으시거든 할 때는 명은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명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명은. 자, 여기 하늘이 반드시 명을 내려서 누구? 그 총명예지한 사람에게 명을 내려서 받는 글자가 써있자입니다. 서에 해당됩니다. 받아서 이위 억조지 군사여, 억조 창생이죠. 만백성의 임금이나 스승으로 삼아서. 옛날에는요, 임금인 동시에 스승이었습니다. 요순, 우탕, 문무까지는 임금인 동시에 스승이었습니다. 임금인 동시에 스승이었는데, 이것이 주공공자부터 임금은 임금대로, 스승은 스승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전부 다 임금이면서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전부 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여기 이제 군사, 억조의 군과 사로 삼아서. 그러면 옛날에는 군사가 한 사람이요. 임금이면서 곧 스승이니까. 사지, 치교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자가 오면은 항상 하고자 할 욕자가 그 위에 있습니다. 욕자가 있으면 사자를 생략하고 사가 있으면 욕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치는 뭡니까? 임금이죠. 임금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거니까 다스려서, 요 치자 밑에 평성 그랬죠. 요거는 다스릴 치자입니다. 다스릴 치자. 그러면 요 앞에 음주가 있죠. 음주. 그걸 음주라고 그럽니다. 음주. 치 해놓고 평성 그랬죠. 평성 그래놓으면 아는데, 다스릴 치자라고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때 치인동,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다의 치자와 같다. 응? 요거 다스리다 누가? 임금이니까 다스리죠. 다스리고 교지 있죠. 치교지 할 때 이거는 치지교지입니다. 다스리다, 다스리게 하다, 가르치다, 가르치게 하다. 지자가 조동사가 있음으로 해서 타동사로 바뀌어요. 여기 지금 치지교지입니다. 억조의 군사로 삼아서 그들을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가르치게 하여서, 누구를? 백성들을 하여서 이복기성하니 그 본성을 회복시키게 하고자 하였으니. 어디? 저기 사자 위에 하고자 할 욕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였으니 차 복희 신롱 황제 요순이,
소위 개천입극하고 이 사도지직과 전학지관을 소유서랴니라. 자, 이것이 복희신롱 황제는 고대의 황제인데 전설상의 인물인데 항상 중국 사람은 따질 때 여기부터 따집니다. 복희신롱 황제 요순이 개천입극은 하늘의 도를 계승하는 게 개천입니다. 개천지도 하늘의 도를 계승하고 입극이 문제인데 요 입극은 극이라는 것이 표준입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표로 삼아야 될 만한 기준이 되는 사람, 그게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표준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표준입니다. 그게 극입니다. 그게 극입니다. 개천입극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라는 건 자연이죠. 자연입니다. 하늘의 도는. 하늘의 도를 계승하고 개천입극, 사람의 표준을 세운 이유이고, 소위 이유. 거기 소위 있죠. 소위 개천입극, 소위 이유이고, 이 사도지직과 전학지관을 요 사도라고 할 때 도라는 것은 생도입니다. 생도. 요 도는 생도예요. 학생이죠. 요 사는 마틀사죠. 학생을 맡은 거 요 교육부 장관이죠. 그죠? 근데 요 사도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총괄합니다. 총괄하는데 이 사람이 맡은 백성을 가르치는 걸 총괄한다니까 이 사람은 뭐를 관장하냐면은 서민의 교육을 관장해요. 사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서민의 교육을 관장하는 사람이 사도지직입니다. 사도의 직책과 그러면 옛날에는 귀족이 있고 평민이 백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귀족은 날 때부터 귀족입니다. 그래서 귀족 교육을 따로 시키는데 여기 사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리킨다면은 요 전학지간의 전학은 요건 귀족을 가리키는 것을 전담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그 전학은 음악을 맡은 게 전학입니다. 음악을 맡은 것이 전학인데 음악은 왜 합니까? 음악은 바로 조화 때문에 합니다. 음악은 조화를 이루는 건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조화를 알아야 됩니다. 음악을 할 때는 뭡니까? 순서에 따라서 연주하고 지나치게 크게 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작게 해도 안 되죠. 그죠? 남의 차를 빼앗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음악을 맡은 사람이 바로 귀족 교육을 담당을 하는데 이 전학을 한 사람은 바로 여기는 통교 백성인데 이 사람은 전적으로 귀족의 교육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귀족들을 주자라고 합니다. 귀족의 자제를 주자라고 해요. 전적으로 주자를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의 교육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틀린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개천입극을 하는데 사도의 직책과 전악의 관직을 소유서랴 할 때 설치한 말미암을 유자가 바로 이유입니다. 이유인 것이다. 바소자 대상이죠. 자, 사도의 직책과 전학의 관직을 설치한 이유인 것이다. 다는 역시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서문을 쓸 때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요까지가 제1단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태학에서 가르침을 하는데 그 절목이 어떻게 나눈다는 것을 요 3대 이유에 대한 것을 요걸 얘기를 해줍니다. 요게 제2단에 해당됩니다. 왜냐면요, 어떠한 문장이 있으면 문단부터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요 한 문단 끝나고 또 한 문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3대 지융에 항상 융성할 때를 얘기를 할 때는요, 그 나라가 건국될 때입니다. 건국될 때. 그러니까 하나라가 건국된다 그러면 우죠. 은나라가 건국될 땐 탕인데, 요 탕 임금은 은나라, 여기 하나라 마지막 임금이 누구죠? 거리죠. 거리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민심을 따라서 나라를 전복시켜가지고 정권을 잡지요. 그래서 성탕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성탕. 그런데 여기 하나라는 순임금의 나라를 그대로 우나라의 뒤를 이었다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유하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유하성탕 그럽니다. 그럼 요 주도 성주예요. 주도 성주. 성주인데 주나라는 특이하게 일으킨 사람을 둘 얘기하죠. 왜냐하면 문왕이 3분의 2를 차지했고 3분의 2를 무왕이 마지막을 이뤘기 때문에 문왕, 무왕을 얘기를 하는데 3대가 융성할 때는 바로 우와, 성탕과 문무가 있을 때를 얘기를 하고 3대가 쇠퇴하였다 그러면 이때는 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려, 둘을 또 얘기합니다. 여기도 둘이고 여기도 둘이고. 그래서 3대가 쇠퇴하였다 그러면 이쪽 걸주 유려를 얘기하고 융성하다 그러면 우탕 문무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3대 지융에 그러면 3대가 융성하였을 때에 3대가 진짜 주격조사입니다. 기법 친비하니 기법할 때 그 기자는 학교의 법이 점점 구비되었으니 그 기자 학교입니다. 학교의 법이 점점 침자는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게 물에 차츰차츰 젖어들듯이 점차적인 것을 나타낼 때 이 자를 씁니다. 점점 갖추어졌으니 연후에 그렇게 된 연후에 갖추어진 연후에 왕궁국도로 2급 여항이 문장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 자왕궁국도 2급 여항 어디에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자가 왔으면은 여기는 써있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2급 아니면 2지 줄여서 그냥 급 줄여서 지 이렇게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 써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만 쓰고 위에 걸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위에 붙어자자를 쓰고 밑에 이 급자나 지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문의 물리가 나는 첩경은 뭐냐면요. 생략된 글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쪽을 보면 나와요. 반대쪽을 보면은 그럼 왕궁국도로부터 여항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써있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은 왕궁국도로부터 해서 여항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럼 요 왕궁은 뭐요? 요건 천자지요. 국도는 뭡니까? 제후입니다. 제후. 그러니까 천자 나라인 왕궁, 제후 나라인 국도. 요 국은
방하고 같이요. 국도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항에 이르기까지, 여항이라는 것은 요것은 옛날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비적이 많으니까 봄, 여름,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은요, 요 리로 가지고 와요. 이게 토성을 쌓아놨습니다. 토성 가운데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요 길이 항입니다. 항인데 여기에서 여기가 여구, 요걸 여라고 그러기도 하고 항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있으면 좌려, 우려 이렇게 합니다. 그럼 1, 2는 25가가 1, 2예요. 좌려, 우려 이렇게 얘기할 때 대개 우려는 상민이 살고 좌려는 양반이 살아요. 좌려까지 부역에 동원되었다 그러면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여기가 동원되는데 여기까지 동원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일반 여염집들이 여항입니다. 여항. 그러니까 25가 조그만 마을이라도 서당은 있었죠. 서당. 그걸 얘기를 합니다. 좀 왕궁국도로부터 여항에 이르기까지 막불 유학하여 학교가 있지 않은 것이 없어서. 옛날에 그 청명 임창 선생은 막불만 오면 모두 이랬어요. 모두. 뭘 이중부정을 자꾸 힘들게 효도한도록 하는데 하느냐. 어? 학교가 있지 않음이 없다래요. 모두 학교가 있어서. 의미는 그 의미잖아요. 강조하는 거니까. 에? 인생 8세여던 사람이 태어나서 8살이 되면, 인생 8세여던 사람이 태어나서 8살이 되면 자왕공 이하로 지어 서인지 자제히. 똑같은 문장을 뒤에 또 써야 되니까 앞에는 급을 쓰고 뒤에는 지를 썼죠. 앞에는 자 생략하고 뒤에는 자 썼지요. 다 뭡니까? 왕공 이하로부터. 왕공은, 왕은 뭐예요? 천자지요. 공은 뭡니까? 공후백자남의 공이니까 제후입니다. 그죠? 그러면 왕공 이하 그러면 왕공 경대부 원사까지 들어가죠. 이건 춘추시대 때 전에 귀족들이 계급입니다. 왕 그러면 천자지요. 공 그러면 제후인데, 제후에도 5계급이 있어서 공후, 백자, 남이 있죠. 일본 사람들이 서양 소설을 번역하면서 공작, 후작, 백작 그런 게 옛날 제후의 그 계급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 계급을 가진 제후는 사방 백리 되는 땅을 받고요. 후와 백은 70리 되는 땅을 받고 자와 남은 50리 되는 땅을 받습니다. 처음에 천자한테 받은 건 그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옆에 땅을 자꾸 병탄에 들어가니까 춘추 칠웅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하니까 나중에 천자 나라보다 더 크죠. 더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왕공에서는 경이 있죠. 경. 경은 바로 왕의 천자 나라의 경은 제후 나라의 공하고 같은 계급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대부가 나오죠. 그러면 제후 나라의 경은 천자 나라의 대부와 같은 계급이요. 지방의 국장이 서울 중앙정부에 보면 과장되잖아요. 그죠? 같은 계급이죠. 그 다음에 사가 있죠. 요 사가 이제 상사, 중사, 하사가 있는데 이 중에 상사를 원사라고 합니다. 원사. 상사를 원사. 요거 군대 계급에 그대로 가지고 가죠, 지금. 하사관들이 하사, 중사, 상사, 원사까지 있어요, 지금. 그대로. 그죠? 요것이 바로 요건 귀족들이죠. 여기 왕공 이하에, 이하는 어디요? 요거 이하예요, 요게. 요게 이하들이요. 이하. 왕공 이하로부터
여기는 써있자 없죠. 부터 해서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어 서인지 자제이. 서인의 자제에 애가 어조사 어자 이르기까지 개입 소학하여 모두 소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소학교는 의무교육이란 얘기요. 귀족이든 상민이든 누구나 들어가는 학교가 소학교입니다. 모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교지 이 쇠소 응대 진퇴지절과 예악 사어 서수지문하고, 여기 교지의 지도 역시 대명사와 조동사를 겸한 글자입니다. 그들에게, 자제들에게 쇠소, 물 뿌리고 쓰는 것인데, 이건 중국 사람들은 물 뿌리고 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물부터 뿌리고 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보다 양반이죠. 방부터 쓸고 닦잖아요. 우리나라는 소쇠입니다. 우리나라는 쓸고 닦고, 중국 사람은 뿌리고 씁니다. 그러니까 쇠소. 응대는 대답하는 대답할 대자인데, 대답을 하면서 어른을 접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응대입니다. 진퇴는 몸가짐을 얘기를 합니다. 나아가고 물러가는 그러한 요 절자는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쇠소 응대 진퇴하는 젊은과 그러는데, 요거는 일과. 예약 사어 서수. 예약 사어 서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과목들이고, 깊게 얘기하면 이게 매우 고차원적인 전부 다 학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고차원적인 것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명물만 가르칩니다. 무엇냐면은 예다 그러면 예는 어른에게는 절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언제는 큰절을 하고 언제는 평절을 한다, 이런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예가 6예가 있잖아요. 그죠? 길예, 흉예, 가래, 빈예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틀리죠. 빈예 하나만 잘해도 의전고 안 되는데,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거 가르치다 머리 터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기 때문에 그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명물을 배우는 거예요. 큰 것만 배웁니다. 음악이다 그러면 음악, 초등학교 때 우리 음악 시간 했죠. 뭐 배웁니까? 우리 돌림노래하고 화음 맞추고 하지요. 뭐 조화를 이루는 걸 배우는 거예요. 단체 생활, 인간은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배우고, 활쏘기를 왜 배웁니까? 활쏘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은 나에게 있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턱을 기르는 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말 모는 걸 배우는데, 요즘 같으면 이게 운전하는 습관이요. 초등학교 때 뭐 배우죠? 교통질서 배우죠. 요게 어예요. 요걸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운전면허를 주니까 운전대만 잡으면 전부 다 위아래가 없죠. 내 앞에 가면은 미친놈이고, 그죠? 휙 지나가면 미친놈이잖아요. 앞에서 안 가고 있으면 답답한 놈이고, 다 놈입니다. 어른애가 없어. 그게 왜 어를 안 배워서 그래요. 말 모을 때 왼쪽으로 도는 법, 교차로에서 가는 법, 이걸 다 배우는 게 이것이 말 모는 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글씨 쓰는 서를 갖다가 이거 갖다가 뭐 회의, 가차, 전주 그러면 애들 머리 터집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목의 구성은 어떻다, 이거 가르치지 않았죠. 그냥 배우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글씨를 해정하게 쓰는 걸 배웁니다. 해정하게 쓰는 거요. 해라고 하는 것은 제획 제대로 바르게 쓰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쓰는 거예요. 글씨는 내가 써놨을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써놓은 대로 다른 사람이 읽어야지
약속을 이행을 하는 거예요. 글씨의 약속을. 나는 거라고 썼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난 사람은 지라고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속 위반이요, 이거는. 요거를 제대로 배우는 게 서예요. 수학은 요건 부장산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요것은 부장산술이라고 요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미분, 적분 이게 다 나와요. 그것이 옛날 고대 수학에 나와요. 9가지 수학법에. 예? 피타고라스 정리도 거기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거 배우는 게 아니라 덧셈 뺄셈 배워갖고 뭐 판단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학 사어 서수의 절이라고 하지 않고 문이라고 한 거예요. 문을 쓴 이유는 명물이 무엇이냐 그 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지 그 일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글을. 그러니까 쇠소 응대 진퇴의 일과 예학 사어 서수의 글을 가르쳐 주어서 교지 가르쳐 주어서 급기 12후 5년이었던 그들이 그 소학교의 배우던 아이들이 12후 5년 그럴 때 있을 유자는요. 요 유자는 단단히 위에 쓰이는 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또 유자 이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2009년 그러면 2008 그러면 2009년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지네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지금은 영자를 써요. 2008년 그래요. 2009년. 심지어 지덜 이게 성으로 가면 섭씨거든요. 근데 지덜은 여비래요. 그러니까 지덜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 무식하게 말도 없죠. 그런데 15살이 되면은 아이로서 끝이 납니다. 동자가로서 마지막이에요. 이룰 성자는 음악의 초장, 중장, 종장까지 연주된 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벼가 고개를 숙일 때는 수지만은 완전히 익어서 벽실을 뿌려도 벼가 태어날 정도로 익었으면 성이에요. 성동이 15세입니다. 그럼 15세가 지나면 어른이요. 그때부터는 어른입니다. 요게 급기 12후 5년 그 기자는 뭐요? 그 학생들이 자제들이 15살에 이르면 자, 천자지, 원자, 중자로 이지, 공경, 대부, 원사지, 적자와 여, 범민지, 준수시 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법이 다 나와요. 지금 요 한 문장에 지금. 그죠? 천자의 원자. 원자라는 것은 태자입니다. 태자. 이 천자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될 사람을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그 다음에 이 원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 중자입니다. 중자. 거기서부터 천자의 원자 중자로부터 해서 써있자 됐죠? 지, 공경, 대부, 원사지. 요건 설명 아까 했습니다. 적자. 적자는 바로 이게 큰아들이 적자입니다. 큰아들이 적자예요. 공경, 대부, 원사의 큰아들은 적자. 그러면 적자 밑에 나머지는 뭐? 서자요. 서자. 요즘 얘기하는 서자는 그거는 적서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적자는 이적자와 같아요. 원래 서자는 서자가 아니라 서얼입니다. 서얼. 본줄기에서 옆에 삐져나왔다. 그래서 서얼이라고 그러지 서자라고는 안 해요. 여기 원자는 바로 공경대부로 보면 적자. 중자는 일반적으로 보면 작은 알부터 막내들 다 서자.
요거. 근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거는 여기는 제외. 지금 뭐냐면은 무시험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이, 무시험으로 태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천자의 원자 중자니까 천자의 아들은 다 갈 수 있어요. 10명이든 20명이든 무시험 입학이고, 공경대부 적자 원사의 큰아들 또 무시험 전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범민 일반 백성 중에 그러면 범민지 자제로 준수한 자, 일반 백성의 자제로 매우 준수한 자, 남보다 뛰어난 사람, 요런 사람들까지 대입퇴학하여 모두 태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범민지 준수자는 전부 다 시험 본다 이거죠. 그죠? 왜 준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 봐야 알지. 그죠? 그러니까 요건 시험 보고 요건 무시험 진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태학교에 들어가서 이 교지, 이 국리, 정심, 수기, 치인지도 하니, 똑같은 용법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하였다. 국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대학의 8조목으로 얘기하면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그러니까 요거에 국리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지지사요. 지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라는 뜻과 지각이라는 뜻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경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게 경물이죠. 그래서 치지, 알물 지극히 한다는 뜻도 있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지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만드는 게 치지입니다. 요건 다 국리에 해당돼요. 이치를 궁구하는 일에 해당되고, 정심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성의와 정심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또 수기는 자신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심 수기까지는 뭡니까? 요건 내가 실천하는 거죠. 크게 얘기하면은 정심 수기 치인까지가 다 행지사예요. 요거는 지식을 배가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천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항상 지행이 합일해야 돼요. 지와 행이 하나가 돼야지 따로 놀면 돼. 알리는 아는데 안 한다.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리, 정심, 수기, 치인의 도를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부터 닦고 나서 남을 다스리는 거예요. 유학의 기본 개념은요, 수기한 다음에는 독야청총으로 나만 알면 안 돼요. 남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알면 안 것만큼 전도하는 것도 치인에 해당돼요. 치인하는 방도를 가르치게 하였으니, 차후 학교지교의 대소지절이 소위 분야라. 이것이 또 학교의 가르침에 크고 작은 절목이, 크고 작은 절목, 그러면 크다는 건 뭡니까? 국리, 정심, 수기, 치는 큰 거. 작은 건 무엇? 쇠소, 응대, 진퇴, 지절하고 예약, 사어, 서수, 지문. 이러한 절목이 소위 분 나뉘어지게 된 이유이다. 소위 이유. 크고 작은 절목을 때 대는 뭐다, 소는 뭐다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절목이 나뉘어지게 된 이유이다. 그래서 또 한 단락이 끝납니다. 그죠? 또 한 단락이 시작을 하니까 부자를 또 썼어요. 요 부자, 무릇 이러지 마십시오. 요거 발어사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릇은 저 산에 가면 있습니다. 저기
산마늘하고 비슷하다고 뽑아다가 먹고 큰일 나는 거. 9. 이 학교지설이 귀광여차하고 학교의 설치가 그 광대하기가 이와 같고, 왜? 왕궁국도로부터 여항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교가 있었으니까 그 광범위하기가 이와 같고, 교지지술이, 교지지술할 때 술자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술입니다. 그러면 가르쳐주는 방법이 그 차제 절목, 그 차례와 절목의 상세하기가 우여차로되 더욱이 이와 같은데, 또 우자는요 더욱이, 게다가 더 이럴 때 씁니다. 많이. 원래 또 우자는 손에서 온 자예요. 손에서. 여러분들 저기 왜 받을 숫자 있죠? 손톱조 밑에 덧불명하고 또 우했죠. 이것도 손, 이것도 손이요. 손으로 주고받죠. 책상 위에 놓고. 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에는 원래 이자 한자 쓰고 받다 주다 다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받는 거로만 쓰니까 할 수 없으니까 주다. 요거 만들었지요. 그런 게 많습니다. 알지자 이걸로 지혜도 되고 알다도 되고 다 했는데 알다로만 쓰니까 할 수 없이 만들죠. 글자가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글자가 많아지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의미를 알면 바로 알게 돼요. 의미를 알게 되면. 또 우자도 마찬가지요. 또 우자도 손가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요거 있는데 더욱 또 요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또 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차례와 절목의 상세함이 더욱이 이와 같은데, 대 그러면 말리자 됐습니다. 기소의 위교는, 그때 그 기자는 뭐요?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행하는 방법은, 위에 방법 술자 썼으니까 여기는 방법을 소위로 썼어요. 소위 위교, 가르침을 행하는 방법은, 은 그러면 고측자 됐습니다. 은자가 저 주격조사로 올 때는 은이 됩니다. 고측자가. 개본지 인군 궁행 심득지어요. 부대 구지 민생 일용 일윤지 외라. 또한 모두 그 가르침을 행하는 방법은 또한 모두 임금이 몸소 실천하고, 임금이 몸소 실천하고, 몸소 실천하면 몸소 임금부터 몸소 도를 실천해야 돼요. 임금부터 몸소 도를 실천하면은, 실천해서 마음속에 깨우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심득이요. 궁행심득. 임금이, 인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인군자입니다. 이게 남의 임금된 사람, 남의 임금된 사람, 그러니까 요걸 생략을 하니까 인군 두 자가 남죠. 그 다음에 군어인자라고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임금인자지요. 그럼 요걸 어떻게 해서 군인이라고 씁니다. 인군이라고 쓰던 군인이라고 쓰던 요건 다 임금이죠. 요런 것이 만약에 많습니다. 인부, 남의 아비 됐다, 남의 자식 됐다, 인자, 인부 씁니다. 그거는 사람 인자는 비노고 원뜻은 여기 와 있죠. 원뜻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임금이 몸소 도를 행하고 마음으로 깨우친 소득의 근본을 두고. 자, 요게 지금 여러분들 아무 질문 없죠, 지금? 본지 해석 안 했어요, 갈지자. 그리고 제가 그냥 막 해석해 나갑니다, 지금. 근데 가만히 계십니다. 이거는 본지 어입니다. 어자가 생략된 겁니다. 임금이 몸소 도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우친 나머지라는 것은요, 소득이요. 이걸 해갖고 남아있는 것. 그건 뭐예요? 소득이죠. 소득. 그러니까 임금이 몸소 도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우친 소득의 근본을 두다. 소득의 근본을 두다. 본지, 근본 본자는 명사죠. 본지에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되죠. 근본을 두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거기에 애토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남을 여자는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소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임금이 몸소 도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우친 나머지의 근본을 두고 그러면 나머지라고 그러면 저는 항상 옛날에 나눗셈하고 남아있는 게 나머지야. 생각이요. 소득이란 생각은 안 돼 있고, 그죠? 요 여자 소득입니다. 부대 구지 민생 일용 일윤지회라. 요거 민생은 뭡니까? 아까 생민이 민생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백성들이 일용은 일상생활하는 게 일용입니다. 여기 일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리입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일상적인 이치가 요게 일윤이에요. 뭐냐면은 아버지면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면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돼. 그게 일윤이요. 그건 평범한 이치죠. 요거 평범한 게 떳떳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상구불변이야.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 상이라는 것은요, 항상 바뀌지만은 일정한 법칙 안에서 바뀔 때 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바뀌어도 자식이 효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안 바뀌죠. 요걸 상구불변이라 그러죠. 상구불변이에요. 그것이 상리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일상생활하는 상리의 밖에서, 일용일윤의 밖에서, 그럼 어디서 어쩌 됐죠? 굳이 추구해 나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불대라고 하는 것은 요 기다릴 때자요. 요 대자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요것은 요거와 같고 요것은 요거와 같아요. 여러분들 수요라는 말 쓰죠. 그죠? 요거. 그럼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바라지 않는다죠. 요게 이제 문장을 이렇게 이제 한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부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로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일상생활하는 상리의 밖에서 추구하여 나가기를 바라지 않는, 한자 해석 안 했어요. 저기 무릎 붙자 밑에 써있자. 그죠? 그 써있자를 여기 왔다 해석하세요. 바라지 않는 이유이다. 바라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여기 부자 밑에 하나 해석 안 했다 그러면 그 어디까지가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 주자대전 읽을 때 보니까 써있자가 석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석장. 그거 갖고 가야 돼요. 계속. 아까 얘기했습니다. 먹이 남았다고 더 쓰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로 당세진이 무불학하고, 이 때문에 당세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왕공부터 서인까지 무불학, 배우지 않은 이가 없었고, 기 학원자 무불유의지 기 성분지 고유와 직분지 소당위하여 이 강변원이 진기력이라. 길어요. 길면 나눠버리십시오. 기학원자 그럴 때 이 언자 속에는 항상 어지와 지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대명사를. 그러면 그곳에서 배운 사람들 누굽니까? 어디서 배운 겁니까? 학교죠. 그죠?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 소리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 어디서 언자를 왜 씁니까? 바로 대명사인 학교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자,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무불유의, 그러면 기 성분지 고유. 자, 같은 글자를 보십시오. 기 성분지 고유, 직분지 소당위 같죠? 요거요. 그러면은 뭡니까?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성분지 고유라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인의 예지의 일이 성분입니다. 성은 인의 예지고, 인의 예지를 우리가 실천해 나갈 책임은 바로 분입니다. 부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이요. 우리가 공자가 얘기할 때 부부, 자자, 그럴 때 부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면은 아버지 노릇을에는 분이 있어야죠. 인의 예지를 우리에게 부여받은 건 성이지만은 인의 예지를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건 분입니다. 이거는 본래 갖고 있는 거죠. 고유죠. 그죠? 자신이 성분의 본래 갖고 있는 것과 직분의 소당위, 당위는 당연히 실천해야 될 것. 직분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고, 자식의 직책에 있으면 효도를 해야 되고, 아우의 직책이 있으면 형을 공경해야 되고, 이게 바로 직분에 있어서 당연히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당연히 실천해야 될 것을 공통적으로 든 게 뭐죠? 유의지죠. 그죠? 당연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러면 유의지까지 해석됐습니다. 알 수 있어서, 각면은 각각 그것을 힘써서 이 진기력 할 때 서에 써있자 처리됐고요. 진기력, 자신의 힘을 다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무불이 끝까지 걸립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때문에 당세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이가 없었고,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자신의 성분의 고유한 것과 것 바소자 대상입니다. 직분의 당연히 실천할 것을 알고서 각각 자신이 아는 것을 힘써서 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차 고속 성시에 이것이 옛날 융성할 때에 소위 치융어 상하고 속미어하여 이 비후세지 소능급야라. 소위 치 밑에 거성 그랬습니다. 거성. 그러면 치가 거성이 되면 정치가 됩니다. 아까
평성일 때는 다스리다였는데 정치가 됩니다. 그러면 옛날 융성할 때에 정치가 위에서 융성하게 되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답게 되어서, 원래 풍은 국가에서 선도하는 것이 풍이고요. 민가에서 바뀌는 건 속입니다. 속은 민이고 국은 풍인데, 나라에서 주도하는 대로 백성들이 습속이 바뀌기 때문에 풍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치가 위에서 융성하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답게 되어서 비후세 소능급이야. 후세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닌 이유이다. 소위 이유. 후세가 미칠 수, 가능조사죠. 능할 능자. 능할 능자는요, 요것이 부사로 쓸 때는 능이 이러지만은 가능조사로 쓸 때는 할 수 있다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닌 까닭이다, 이유이다, 소위. 우리말로는 좀 안 맞죠? 후세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